어제까지 멀쩡하던 제 다리가 갑자기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 중턱에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상했죠? 나는 30년째 이 산을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사위 준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나기는 이상하게 세게 내 팔을 움켜쥐고 있었죠. 우리는 절벽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올해 62입니다.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40년 넘게 운영해왔죠. 직원은 10명. 그리 크지 않지만 빚 없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은 5년 전에 준호와 결혼했습니다. 사위가 참 괜찮아 보였는데 준호는 보험회사 영업팀장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똑 부러졌죠. 말도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건강검진은 받으세요? 작년 가을 준호가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장 일이 힘드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 좀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상품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생명보험 5억 원. 수익자는 가족 전체였죠. 딸과 아들 그리고 아내.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수익자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준호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약 챙겨 드셨어요? 혈압약 꼬박꼬박 드셔야죠. 나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알. 그런데 준호가 신경 쓰더니 어느 날 새 약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회사 동료한테 들었는데 이 약이 더 좋대요. 부작용도 적고요. 똑같은 혈압약인데 성분이 좀 다르다고 하네요. 그는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약국 봉투였죠. 안에 약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위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을 바꿔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웠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이럴 수도 있지.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계 앞에서 휘청거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 영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었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냥 과로한 것 같아. 그때 준호가 또 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요즘 등산 모임에 나가는데요. 같이 다니시면 어때요? 운동도 되고 건강에 좋잖아요. 사실 나는 원래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다녔죠. 하지만 공장 일이 바빠지면서 뜸했습니다. 준호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지.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운동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준호와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산이었습니다. 동네 뒷산 정도. 그런데 준호가 점점 더 높은 산을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 북한산 한번 가보시죠. 거기 경치 정말 좋아요. 북한산. 제법 높은 산입니다. 나는 좀 망설였죠. 내가 요즘 컨디션이 별로라서.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결국 따라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만났습니다. 준호는 등산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죠. 오늘 날씨 좋네요. 정상까지 갔다 오시죠. 등산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죠. 이상한데? 왜 이렇게 힘들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가 물통을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물 좀 드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턱쯤 됐을 때였습니다. 등산로 옆이 바로 절벽이었습니다. 난간도 없었죠? 장인어른, 여기 경치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죠? 준호가 절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안 돼. 정신 차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내 팔을 잡았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손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절벽 쪽으로 밀어내는 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냈습니다. 준호의 손을 뿌리쳤죠. 그리고 등산로 안쪽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거짓이라는 걸. 마침 다른 등산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어머,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웠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그게 실수가 아니었어. 분명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계속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오늘 무리하셨나 봐요. 다음엔 더 천천히 올라가시죠.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밀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사위가 나를?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보험 5억 원.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려다 멈췄습니다. 준호가 가져다 준 약. 그 약을 먹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설마 이 약에 뭔가가...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혈압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약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약국. 30년을 다닌 곳이었습니다. 약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죠. 5년 전에 이 약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약사님, 이 약 좀 봐주실래요?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약사가 약을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어르신, 이 약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사위가 좋다고 가져다 줬어요. 혈압약이라고. 약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혈압약 맞긴 한데요. 성분 용량이 너무 높아요. 어르신한테는 과다 투여해요. 과다 투여라니? 원래 드시던 약보다 3배 이상 강해요. 이거 계속 드시면 저혈압 쇼크 올 수 있어요. 어지럼증, 실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약사님, 이 약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나요? 약사가 약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약국 도장이 찍혀 있네요. 강북구에 있는 약국인데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정상적인 처방전이었다면 이렇게 높은 용량을 약사가 줄 리가 없어요. 누가 조작했거나 아니면. 약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으셨죠? 네.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이 약 때문이에요. 당장 끊으세요.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약국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일부러 과다 용량 약을 가져다 준 겁니다.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등산로 절벽에서 보험금 5억 원.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 판매점에 들렀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 있는 거로 바꿔주세요.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하나 샀죠.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인어른, 어제는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응. 좀 쉬니까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또 등산 가실래요? 이번엔 더 쉬운 코스로 갈게요. 또 등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자. 좋아요. 그럼 토요일에 봬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등산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 다음 날 그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약국. 작은 약국이었죠. 이 약 여기서 조제된 건가요? 약사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한 달 전쯤에 나갔네요. 누가 처방전 가져왔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CCTV 확인해 볼까요? 약국 주인이 CCTV를 돌려봤습니다. 화면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약국 주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영상을 USB에 담아줬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 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는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영수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말씀하세요, 사장님. 토요일에 내가 사위랑 등산 가는데 몰래 따라와 줄 수 있어?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약, 등산로에서의 일, 보험.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제가 꼭 따라갈게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준호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정말 쉬운 코스예요. 걱정 마세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슴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휴대폰도 녹음 모드로 켜놨죠. 그리고 위치 추적 앱도 켰습니다. 영수가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관악산이었습니다. 등산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훨씬 나았죠. 장인어른,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요. 응. 요즘 약을 바꿔 먹어서 그런가 봐. 준호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턱쯤 됐을 때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장인어른,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죠. 그곳은 전망대였습니다. 난간이 있긴 했지만 낮았습니다. 준호가 난간 쪽으로 다가갔죠. 여기 경치 정말 좋죠? 사진 한 장 찍으시죠.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를 난간 쪽으로 유도했죠. 나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세요. 배경이 더 잘 나오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가 바로 난간이었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내 가슴을 향해 확 밀었죠. 하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옆으로 비틀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빗나갔죠. 뭐 하는 거야?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아니라 그때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모든 걸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 찍혔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왜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죠.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 실패하고 5억만 있으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장인을 죽이려고 딸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죠. 살인미수 신고합니다. 산악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체포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과다 용량 약국 CCTV, 통화 녹음, 오늘의 영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증거를 잘 모아두셔서 기소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공모자 같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준호 씨와 짜고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까지 공모했던 겁니다. 둘 다 처벌받겠죠? 당연합니다. 살인미수는 중범죄입니다. 일주일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딸을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우리 모두를 속인 거지. 아빠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초라했죠. 피고인 김준호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모한 보험 설계사도 징역 8년을 받았죠.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수가 옆에 있었죠. 사장님,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영수는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 일도 다시 시작했죠. 몸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정상적인 혈압약을 먹으니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과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6살 손자가 달려왔습니다. 안아 올렸죠?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아빠, 요즘은 어떠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 다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봐서. 아니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악몽은 끝났죠? 저녁에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다 알아냈잖아요. 죽고 싶지 않았으니까. 살려고 했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나는 살았어. 그리고 진실을 밝혔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칼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진실을 밝혔죠. 이제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공장 일도 하고 손자도 보고 아내와 산책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말이죠. 약은 직접 약국에서 받고 중요한 서류는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남으세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